안녕하세요. 다양한 사람들의 솔직한 내면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 오늘도 다시 돌아온 이너리즘 라디오 진행자 성지영입니다. 어느덧 매섭게 불어오던 겨울의 찬바람도 모두 지나간 것인지 코끝에 닿는 온기도 제법 따뜻해진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저희 이너리즘 라디오도 여러분의 새로운 봄, 그 사이에 살포시 들어가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특별한 게스트님을 라디오에 초대하였습니다. 과감하고 독보적인 컨셉의 액세서리로 이미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 올가미의 파운더이자 타투이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로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로지님. 네, 안녕하세요, 로지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너리즘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네,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투이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주얼리 브랜드 올가미를 만들어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얼리 디자이너이자 이제 타투이스트 오로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름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로지님. 네, 종종 사람들이 길로 알지라고 놀리기도 하는데 길을 알다. 길을 알다. 한자는 없습니다. 혹시 본명이신가요? 네네네. 와, 영어 이름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권명도 ROSIE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로지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아무래도 3월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신제품 준비를 아무래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깨알 홍보를 하자면 네.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제 목걸이 이것도 이제 신제품으로 나올 예정이고 예전에는 뭔가 강하게 컨셉추얼한 뭐 액세서리들이나 그런 브랜드 룩북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대중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품들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말을 잘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옆에서 듣는데 진짜 막 홀릴 것 같아요. 오늘 하고 나오신 이 제품도 너무 예쁜데 간단하게만 쭉 이렇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발매 전인 제품인 거죠, 그러면? 네, 아직 발매 전인 제품인데 이제 저희 브랜드 스토리가 잠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끼리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총 저를 포함해서 3명이서 이제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부터 다양한 사진 작업을 같이 하면서 왜 아담이 갈비뼈에서 이브가 나왔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뭐 뉴 이브라는 프로젝트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뭔가 그런 페미니즘이나 혹은 이제 성경을 모티브로 한 이제 액세서리들이 많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목걸이는 이제 그 모티브 중에서 천사를 형상화한 날개, 피나, 스페인어로 피나라는 이름의 목걸이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원래 브랜드를 만들었던 취지에 어울리는 목걸이를 좀 더 덜 과격하고 좀 더 부드럽게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나라는 제목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좀 이렇게 되게 반짝반짝하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날개를 형상화하셨다고 하셨는데 너무 예쁩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어서 방금 살짝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브랜드 올가미에 대해서 또 안 여쭤보고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브랜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방금 살짝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친구분들이랑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를 다니시다가 시작하신 브랜드인 것 같은데 이 브랜드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창업하고 3개월도 채 안 돼서 스타일리스트들 분들이 그 엄청난 러브콜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셨어요. 뭐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냐? 창업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 뭐 자본금은 얼마가 들었냐? 하시는데 저희는 처음 이제 브랜드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는 뭔가 파티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는데 때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집합 제한 명령이 떨어졌고 또 저희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각자 집에 갖고 있는 액세서리나 뭐 네. 어떤 기구나 뭐 어떤 그런 목걸이들을 재해석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부여하고 이제 우리가 파티 브랜드를 만들 수 없다면 어떤 굿즈를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에서 시작한 브랜드였고 무자본 창업이었기 때문에 뭔가 저희 브랜드를 오랫동안 지켜봐 오신 분들이라면 얘는 돈 벌 생각이 없나?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반은 사실 저희가 다른 브랜드들처럼 공격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의반 타의반 홍보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시작은 그렇게 했으나 아무래도 뭔가 같은 가치관을 향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부여하고자 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든 목걸이 이제 첫 시리즈 펄니플 시리즈의 경우에도 뭔가 여성 유도의 가시화, 프리더 니플 약간 요 메시지를 담은 게 엄청 컸어요. 뭔가 거창한 꿈이나 거창한 뜻은 없었더라도 어떻게든 얼렁뚱땅 잘 굴러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브랜드를 처음에 만드실 때는 그런 같은 주제를 갖고 모이셨던 건가요? 처음에는? 처음에 저희가 학교 교양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였는데 재밌다. 어떤 교양 수업이었는지 여쭤봐도 돼요? 영어 교양 수업에서 이제 만났는데 그 같이 하는 동업자 친구가 제가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같은 조가 됐어. 그래서 이제 조별 과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친해졌어요. 그렇게 만난 사이인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통하는 부분도 많고, 근데 그렇게 통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생각해보면 어떤 그런 여성주의적인 가치관이었던 것 같아요. 넓게 생각해보면. 왜냐면 뭐랄까 친구나 저나 이제 뭔가 브라렛이나 뭔가 노브라가 유행하기 전부터 그런 걸 하고 다녔고 욕을 많이 먹었고 그런 사람들끼리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학교에서 너무 외롭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서 이제 저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때와 지금 같은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방식들이 많이 달라진 거를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느끼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브랜드도 하고 계시고 타투이스트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작업을 많이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제 타투 장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는 라인워크라고 볼 수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장르는 네오 트라이벌이라고 이제 최근에 불리기 시작한 장르인데, 혹은 사이버 시질리즘이라고 불리는 장르인데, 기존의 타투보다 어떤 장르를 좀 더 파괴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부여하는 그런 장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름에 아무래도 사이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제 조금 더 Y2K스러운 유행을 좀 탄다라는 의미를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앞으로 이어질 주제와도 비슷하겠지만 어떤 제가 꿈에서 자주 보는 어떤 나선형의 형상들이나 그런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을 이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장르가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로지님은 제가 알기로는 타투를 갖고 계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왜냐면 제가 타투이스트지만 타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몸에, 왜냐면 저는 이제 너무 잘 질리는 성격이라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한을 다 목걸이 만드는데 풀고 있고, 몸에 타투를 받는다는 건 아직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님들의 반응이나 의견을 좀 더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경향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타투 받았는데 간지러워요라고 하면 저는 받았는데 안 간지럽던데요? 라는 반응보다는 예를 들어서 왜 간지러우실까요? 뭐 이런 손님도 계셨고 저런 손님도 계셨고, 그래서 좀 더 열린 자세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또 타투를 갖고 계신 타투이스트님들이랑 또 다른 시선으로 타투를 바라볼 수.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 어렸을 때는 어떤 꿈을 가진 소녀였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기억이 한 3살, 4살 때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가 그때부터 약간 미소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세일러문 오타쿠. 그래서 저는 세일러문 같은 거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전공도 이제 뭔가 입시 미술을 했고 예중 예고를 준비했었고, 뭐 전공도 패션 디자인이고 항상 그쪽과 관련된 꿈을 꿨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가 딱 돼야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근데 마냥 탐미주의적인 시선으로 좀 아름다움을 쫓는 경향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가 그래도 좀 뚜렷한 편이셨던 것 음. 같아요. 패션 디자인 학과를 다니실 때 로지님은 어떤 학생이셨을까요? 예중예고를 준비를 했는데 아, 집안이 반대가 너무 심해서 아. 이제 항상 이제 어떤 거를 하고 싶다 좀 쫓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입시미술 학원도 굉장히 좀 어렵게 다녔고 정말 그 연필 살 돈이 없어 바닥에 떨어진 연필은 다 제 거였어요. 그래서 막 그냥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오히려 대학에 가서는 한을 다 풀어야 되잖아. 그런 한들을. 그래서 대학에서는 오히려 패션 디자인과라고 하면 엄청 막 화려한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패션이라고 하면 우리는 막 엄청 굉장히 꾸띠르적인 그런 뭐 하이 패션 브랜드 혹은 뭐 이번에 난리난 메종 마르지렐라 쇼 뭐 이런 거를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패션이란 게 우리가 뭐 백화점에 가서 있는 뭐 영캐주얼 브랜드 이런 것도 다 패션이고 뭐 우리가 길 가다가 있는 뭐 작은 옷가게들도 다 누군가 디자이너가 만든 거고 제가 느낀 패션 디자인과 자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패션 디자인 학과를 진학하실 때는 내가 이 과를 왜 가야겠다 이유도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미대는 가야겠고 순수미술을 하기에는 내가 작가 대비나 뭔가 작가로서 할 수 있는 기반이 우리 집안은 서포트가 안 되겠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디자인과 선택을 한 건데 뭐 과들이 있잖아요. 뭐 시각 디자인과라든지 뭐 조경 디자인과라든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패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일찌감치 시각 디자인에는 재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게 패션이었고 나머지는 전혀 이제 내 장르가 아니다라는 걸 입시 때부터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막 많이들 가시는 시각 디자인과나 뭐 제품 디자인 뭐 이거 내 길은 아니다라는 거를 미리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럼 학교 다니시는 동안은 어떠셨어요? 처음 접해보는 또 과목이셨을 거고 처음 접해보는 그런 장르였을 것 같은데 저희 학교에서 가장 엄청난 금쪽이었고요. 엄청난 금쪽이었고 일단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저한테 ADHD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제 학교 입시를 성공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내가 이거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좀 유전적인 경향도 있었고 뭔가 후천적으로 이제 생긴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래 이런 증상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학교 수업은 정말 자의반 타의반으로 아무것도 듣지를 못해서 학점도 처참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에서도 뭐랄까 다른 길을 모색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던 것 같아서 그 과 수업 자체가 잘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기에는 제가 수업을 들었던 게 별로 없어요. 또 순탄치만은 않은 네, 학교 생활을 네, 하셨었구나. 맞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 가운데 또 지금의 교양 수업에서 만난 네, 맞아요. 그 좋은 인연도 있었고 또 나쁜 쪽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네. 요즘에 일상은 그럼 어떻게 되세요? 신제품 준비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유학 준비도 이제 바쁘게 하고 있고 또 이제 한동안 타투를 쉬고 있었는데 또 타투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저는 타투에 대해서 많이 항상 하는 고민이 타투의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요즘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게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뭐 이거 딱 2020 몇 년도에 유행하던 거네라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손님들께서 이제 저한테 받아가신 모든 손님들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올드스쿨이나 이런 장르가 아니더라도 좀 더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너무 심오하지 않은 그런 타투를 이제 도안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을 사실 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고민이 그래도 계속 많은 일상을 보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잠은 잘 주무세요? 요즘 애플워치로 수면 측정하는 게 인생의 낙인데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수면 시간이 5시간 반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항상 3-4번은 이제 비수면 상태로 떠 있더라고요. 빨간색으로. 항상 이제 한 뭐 렘 수면 갔다가 깊은 수면 갔다가 갑자기 깨 있어. 나는 기억이 안 나. 그런 걸 책정을 이렇게 해주나요? 네, 애플워치가 측정을 해줘가지고. 우와. 근데 잠을 깊게 자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수면 시간이 되게 짧으신 편인 것 같아요. 5시간.
저도 반이면 모르겠어요.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저는 이제 올빼미라서 응. 거의 한 5시쯤 돼서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아침에 다시 네, 이번에 런던에서 게스트워크를 갔다 와서 이제 올빼미가 돼가지고 이제 밤낮이 아예 바뀌고 시차 적응을 못해서 시작됐는데 그게 좀 길게 지속이 돼가지고 그렇게 곧작화가 됐는데 저는 원래 아침형 인간이 아니고 원래 좀 아침에 죽어있는 타입이라 오히려 이 수면 패턴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또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로지님도 지금 수면 패턴이 잘 네.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잠을 깊게 잤다가 또 얕게 잤다가 하시는 것 같은데 꿈은 평소에 잘 꾸시는 편인가요? 그래서 사실 꿈을 굉장히 많이 꿔요. 어, 꿈을 굉장히 많이 꾸고 작업할 소스가 필요하다라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뭐 어떤 공간에 가면 영감이 떠오를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제 안에 있는 소스를 푸는 데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굳이 영감의 원천을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고 내가 오늘 꾼 꿈의 색채, 공감각적인 심상이라던가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뭔가 소스가 마르지 않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아요. 꿈을 많이 꾸시기도 하고 또 그 꿈에 대해서 기억을 많이 잘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꿈을 꾸는데 정말 생물학적으로 이제 하나는 뭔가 말도 안 되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개꿈. 뭐 갑자기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그런 꿈을 꾸고 하나는 이제 뭔가 비정형적인 되게 추상적인 색채만 떠다니는 그런 꿈을 꿔요. 뭔가 비주얼라이저 같은 꿈. 그런 꿈을 꾸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기시감이라 부르는 이제 자각몽, 뭔가 데자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예지몽을 좀 꿀 때가 있고 그래서 약간 그렇게 크게 세 가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혹시 세 가지 꿈들 중에서 지금 딱 떠오르는 꿈이나 좀 잔상이 오래 남았다거나 그러셨던 꿈이 있을까요? 제가 MBTI가 T라 이제 많은 분들이 신기해할 것 같은 꿈을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좋습니다. 제가 뭔가 큰 합격을 앞두고 있을 때 꾼 꿈들이 되게 많은데 입시하고 온 친구들끼리 말을 타고 어디론가를 달리는 꿈을 꿨어요. 앞에 친구들은 다 말을 타고 달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말에 앉았는데 달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학교를 합격은 했지만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진 않았어요. 뭔가 현실이랑 약간 엄청 연결돼 있어요. 뭔가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죠. 꿈에서 말을 타면 내가 합격하는 꿈이구나. 근데 찾아보니까 말 타는 꿈이 합격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잘 맞았고 한번 이제 아이템을 발매하고 뭐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항상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꿈에서 대변을 보면 뭐 돈을 진짜 많이 버나요? 제 경우에는 어떤 정말 산꼭대기에 무슨 달동네? 옥탑방을 갔는데 거기 정화조가 터진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막 도망가다가 그 달동네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데 그 똥물에 휩쓸려가지고 똥물이 정강이까지 간 꿈을 꿨는데 그 휩쓸려서 막 헤엄치고 그랬거든요. 막 어떡해 이러고. 근데 그때가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던 이제 그런 때이기도 하고 꿈이 정말 정확했어요. 그러게요. 네, 뭔가 이제 내가 이거를 발매했을 때 수익이 얼만큼 될까? 내가 이걸 한 번에 도전했을 때 얼만큼 수익이 날까? 고민하는 시점에는 항상 꿈을 꿔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어이없지만 변기 물을 내렸는데 뭔가 튄 거야. 그래서 뭐야 더러워 이러고 깼거든. 근데 정말 그 해의 그 인컴도 수익도 진짜 그 몇 방울 튄 것 같은 그 느낌으로 없는 건 아니야. 근데 튀었어 약간 그런 느낌. 정말 정확해요. 뭔가 예지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약간 순간순간 포인트들이 되게 이 현실 세계랑 잘 맞물려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또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각몽이라고도 하죠. 꿈속에서 이게 지금 꿈인가 아닌가를 또 자기 스스로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느끼세요? 자각몽이라기보다는 어떤 예지몽의 형태를 더 많이 꾸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뭔가 미래에 제가 갈 장소의 단편적인 슬라이드 샷을 미리 받아보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캡처라고 해야 되나? 뭔가 딱 길 가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나 이거 꿈에서 봤는데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그 장면인데
뭐 제가 가본 적이 없는 장소가 딱 보이니까 뭐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그 장소에 가서 똑같이 보게 되면 좀 소름이 많이 돋을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 것 음. 같아요. 진짜 가끔씩 꾸고 그리고 그거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아 이거 내가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내 착각인가 싶기도 한데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셔서 조금 더 아 맞다 이거 내가 꿨던 꿈인데 이렇게 바로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예지몽들은 분간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개꿈들은 스토리가 있고 예지몽들은 스토리가 없이 그냥 그 장면만 파바박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이제 일어나서 이거 어디지? 뭐지? 해서 이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게 뭐지? 어디지? 여기가 도대체 뭐지? 하다가 거의 한 달이나 1년? 뒤에 네. 자연스럽게 딱 현실로 마주하는. 네, 딱 같은 장면이 시야에 보일 때 이게 소름이 쫙 돋는 거죠, 이렇게. 아 진짜 저도 한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꿈꾸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꿈을 이어서 꾼다고 하죠. 그런 것들도 항상 해보고 싶어서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로지님의 꿈 세계는 어떤 거를 표현하시든지 이렇게 막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타투나 아니면은 올가미로서나 풀어내시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창밖에 나뭇잎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저로 하여금 이제 뭔가 지금 날씨가 좋지 않잖아요. 그럼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뭔가 뇌리에 받게 해요. 뭔가 되게 쓸쓸하다, 폭풍의 언덕 같다. 이제 이런 감정의 잔상들이 남아 있으면 그날 꿈에 빠져들 때쯤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추상적인 꿈, 뭔가 색채라던가 왜곡된 어떤 시야라던가 그런 것들로 나타날 때가 되게 많아요. 뭐 왜곡되거나 굉장히 조각조각 파편 나 있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막 떠다닌다고 해야 되나?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파편화돼서 나타나는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이제 잘 작업물에 투시 혹은 투사를 해도 뭔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보통 영감을 꿈속에서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으시는 편인가요? 일어나셔서?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다가 아, 이 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시는 편인가요? 저는 기록을 한다기보다는 그 꿈을 꾼 순간에 이제 그 장면에서 나타나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저는 평소에도 색채 중에서 검은색이나 빨간색에 많이 끌리는데 그런 색채들이 막 떠다니는 걸 보면 이제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그거랑 비슷한 걸 찾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거를 뭔가 써서 정리하고 어떤 텍스트로 남기는 것보다는 뭔가 그거를 찾아다녀요. 그런 키워드나 그런 것들을 막 찾아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내재화하려고 좀 더 공고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텍스트가 아니라 어떤 물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나타나 있는 걸 찾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찾아서 이렇게 뭔가 좀 더 각인시키려고 꿈에서 내 이상형을 만났어. 일어나서 내 이상형을 찾아다니는 거야. 막 강남역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헤매. 내가 그 얼굴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아 그런 것을 실제로 뭔가 네. 내 눈앞에서 한 번 더 느끼게 맞아요. 하고 싶어서 또 그런 재미난 방법이 나중에 저도 인상 깊은 꿈을 꾸게 되면 한번 로지님의 방식으로다가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꿈이라는 주제를 제가 이렇게 질문을 사전 미팅 때도 그렇고 이번에 대본을 보내드리면서도 질문 드렸는데 꿈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소개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저의 꿈들은 이제 굉장히 이때까지는 뭔가 볼 수 없는 영역들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지극히 T이기 때문에 정말 볼 수 있는 거에서 그걸 찾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꿈과 믿음, 뭐 사랑, 꿈과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나타나 있었다고 생각하는 전시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2015년에 이제 현대차 프로젝트로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가 진행됐던 안규철 작가의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라는 전시가 이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고 아직까지도 그 전시 제목의 의미라던가 표제에 대해서 그 전시를 본 지 지금 만으로 9년이 지났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탐닉하는 소재인데요. 제가 그 전시 제목을 처음 보는 순간 정말 오열했었고 오열한 이유가 저는 이제 이 전시 제목이 안 보이는 사랑이 있는 나라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격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경상도에서 살았고 저는 대구 출생이고 어떻게 보면 서울로 유학을 온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사실 서울 말투를 들으면 굉장히 제가 이방인이 된 것 같고 좀 되게 외로웠을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뭔가 나는 서울로 유학을 왔으니까. 근데 그때 뭔가 안 보이는 사랑이 있는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전시 제목이 저한테 엄청난 감동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전시 컨퍼런스도 따라가고 뭐 좌담회도 따라가고 막 엄청나게 막 따라다녔는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네. 질문이라 함은 이 전시 제목이 내가 이해한 대로 안 보이는 사랑이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건지 혹은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사랑의 나라는 존재하지만 다만 안 보일 뿐이라는 건지 혹은 이 나라가 안 보이는 사랑이 있다는 건지 이게 너무 궁금했었던 거예요.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unseen과 invisible 사이의 단어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가 본인에게도 쫓아가서 물어봤었어요. 냅다 네. 쫓아가서 이렇게 좌담에 쫓아가서 냅다 쉬는 시간에 달려가서 정말 죄송한데 전시 제목이 뭐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번역을 본인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아직도 저는 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전에는 어렸을 때 대학을 졸업하기 전 뭔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가 어딘가에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늘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세상이 힘들고 뭔가 살기가 팍팍하고 뭔가 인류애를 상실하고 약간 이런 날들이 지속돼도 어딘가에는 안 보이는 사랑이 있는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안 보이는 사랑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나라에 안 보이는 사랑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의 나라가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유토피아적 세계관은 사라진 지가 오래고 사랑이 나라가 없어도 좋으니 안 보이는 사랑이 있는 곳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계속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사랑.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도 약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같이 앉아있는 이 공간에도 저희 둘 사이에 사랑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사랑을 본다면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로지님한테 그 전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남았던 전시인 것 같고 여전히도 그게 로지님한테 꿈 하면은 떠오르는 또 그런 문장 하나의 그런 단어가 뇌리 깊게 박히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전시는 약간 어떤 형태의 전시였었나요? 시간이 지나면 사실 전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만 그때 뭔가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던 것이 물고기 두 마리가 미로 같은 어항을 지나가는데 그 물고기 두 마리는 영원히 만날 수 없고 약간 그런 전시가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전시가 지나가고 그 전시에 있었던 내용물들은 흐릿해질지언정 이 제목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그 전시 제목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굉장히 실망했던 것보다도 이렇게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자체로 훌륭한 전시가 아닌가. 사실 그래서 전시의 아주 세세한 부분들은 기억나지 않아요. 뭐 물고기들이 있었고 미로 같은 하얀 미끄럼틀 같은 종이집이 있었고 막 그런 것들은 이제 기억이 나는데 가장 강렬하게 남은 건 그 제목 그 자체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작업을 할 때도
그런 제목을 짓는 것에 굉장히 저는 신경을 쓰고 있어요. 뭔가 누군가에게 이 제목이 왜 이 제목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실망하지 않게끔.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 네. 전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는 유토피아도 자연스럽게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로지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을. 근데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맞아요. 네. 생각해보면 뭔가 어렸을 때는 내가 어딘가 안 보이는 사랑이 있는 나라로 도망가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랑의 나라가 존재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으니까 어딘가로 이민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좀 더 너그럽게 내가 있는 이 나라에도 안 보이는 사랑은 분명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새로운 유토피아의 정의이자 철학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냥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뭔가 안 보이는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굳건한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게 나한테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쵸. 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현실적으로는 2시간을 기다려서 비 오는 날에 배달 음식을 시켰어. 근데 피자를 시켰는데 다 쏟아져 있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일부러 이랬을 리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막 따지고 화를 내고 하는 것보다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왜냐면 안 보이는 사랑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안 보이는 사랑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에 합당하게 그렇게 막 따지거나 막 욕을 하거나 막 이러면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 배려라는 것은 결국 다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공장에서 물건이 잘못 나와도 아니면 샘플을 만들었는데 잘못 나오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뭔가 사회생활 하면서 인간관계를 만들면서 좀 그런 일이 많잖아요. 저 사람 나 먹이려고 그런 것 같은데, 좀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순간에도 그래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라는 것들? 이제 예전에는 여기는 글렀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로지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유토피아에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나라를 찾지 못해서 합리화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평생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뭔가 사유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긴 한데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쉬운 법은 내가 변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유토피아가 있다고 믿는다면 먼저 그렇게 행동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뭔가 막상 여기는 글렀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뭔가 아니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실수일 거야 아니면 이 사람도 마음이 괴로울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 전 에피소드에 나왔던 데미안 러브님의 유토피아도 약간의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게 본인의 생각을 좀 바꾼 시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유토피아란 현실의 도피처로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역할이 되기도 또 누군가에겐 잊고 지낸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순간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누군가에겐 현재의 삶을 선명히 볼 수 있게 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우리를 감싸는 다양한 형태의 생각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힘을 갖고 있는 생각을 지나치지 않고 또 음미하고 또 밖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꿈에 대해서 로지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오늘 라디오 어떠셨어요? 굉장히 긴장되고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정말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거의 저희가 1시간을 녹음을 한 것 같은데 로지님 이야기를 빠져듣느라고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너무 가까이 붙어가지고 네? 이렇게 너무 귀 기울여서 듣게 되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너리즘 라디오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오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이 라디오를 이제 제 편을 듣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실까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일이 되게 많았는데 뭔가 물어보고 싶은 건 많은데 뭔가 겉모습이 조금 강해서 다가가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의문이 풀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브랜드는 굉장히 불친절한 브랜드이고 뭔가 저 사람들은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 올가미의 컨셉추얼하고 조금 더 과감한 느낌보다는 오늘은 편안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들을 또 듣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로지님의 다양한 활동 그리고 브랜드 올가미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라디오도 그만 인사를 해야 할 때가 다가왔네요. 오늘 이너리즘 라디오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소중한 내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만나요. 이너리즘 안녕.